겨운 대한민국이라는 촛불을 우리 세대에서 꺼트릴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내란 사건 또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배신자가 나오고 누구는 위증을 하며 민주당과 특검에선 회유를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언론들이 이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나온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뭔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배신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계엄에 실질적 국무회의가 없었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고 이는 탄핵의 핵심 사유 중의 하나였는데요.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도 있지만 대표적인 건 바로 전 국무총리 한덕수의 증언입니다.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계엄을 반대했고 계엄과 관련된 문건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계속해서 대통령과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CCTV를 보면 영상에선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의하는 모습이 보이고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본 것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나오자 총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저는 이걸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2인자였던 국무총리라면 대통령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당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왜 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한편 이와 정반대되는 정의로운 군인도 등장했는데요.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 체포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얼마 전 자신의 기억이 왜곡됐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라는 말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체포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제 밑에 김창학 대령한테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한다고 말하고 끄집어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해놓고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왜곡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면서 이진우 사령관은 처음에 본인이 잘못된 진술을 한 이유도 함께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이 3년 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계엄 이후에 매일매일 계엄 관련된 뉴스들을 보고 조사를 받다 보니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고 실제로 체포 지시가 있었나 하면서 상상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대통령이 진짜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믿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내란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대통령 편을 들기 위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대로 말해서 바로 잡겠다는 이게 진짜 군인이죠. 이제 계엄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에 따르면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해서 노상원을 회유하려고 했고 있지도 않은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거죠. 특검이 노상원에게 요구한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4가지였는데요. 이 4가지를 진술해주면 사람이라면 안 넘어가기 어려운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도 넘어갔는데 굴복했는데 당신도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몰아갔다고 하죠. 나머지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시달렸겠구나. 이래서 얘들이 이렇게 증언을 팍팍 해대는구나. 뭔가 보장받는 게 있어서 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귀가 솔깃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다 알고 보니 이건 솔직히 회유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럼 도대체 특검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회유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특검이 노상원에게 플리 바게닝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플리 바게닝?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회유 조사, 사법거래, 재판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진술해주면 우리가 유리하게 해주겠다, 선처해주겠다 하는 일종의 거래죠. 변호인단에서 이 플리 바게닝이 명백한 위법이고 이런 방식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받아낸 진술과 실질적으로 같다며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특검은 플리 바게닝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거래를 시도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또 특검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방식도 함께 문제 삼았는데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 부분은 기록에 남겨놓지 않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듯한 특검의 태도에 속이 터져 특검 수사를 받다 자택한 공무원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이해가 된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특검 수사 받을 때 그 심정이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나 이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예스 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러시는구나. 그렇다고 뭐 가슴을 다 꺼내서 보내드릴 수도 없고. 실제로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양평 공무원의 유서를 보면 특검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추궁해 거짓 정보가 기록되었다. TV나 영화에서나 보던 협박과 강요를 내가 당할지는 몰랐다. 죽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노상원은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도대체 특검이 뭘 제안했는지 알려달라는 말에 나도 그걸 말하고 싶으나 내가 여기서 그 말을 하면 파장이 너무 커져서 말할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는 대통령이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했다며 여러 차례 증언을 해왔고, 이 발언은 국회 측이 제시한 핵심 탄핵 사유였죠. 헌법재판소도 이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최근 내란 재판에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특전사령관은 그동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움직였다고 주장을 해왔으나 조사 결과 통화 기록이 맞지 않아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 없이 특전사 내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특전사령관이 이번 계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현장에서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사령관은 이게 문제가 될까봐 본인의 지시를 대통령의 지시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 밖에도 사령관의 진술에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특전사령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이유는 민주당에게 2가지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는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국회 전기를 끊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겠다며 계엄사령관에게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 부대에서 이제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다, 결심해주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다행히 계엄사령관이 깜짝 놀라며 이를 거절해서 무기가 사용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가 무기 사용을 건의한 건 결국 그에게 큰 약점이 되었죠. 이 일로 검찰에 기소당하기도 했고요. 단전 지시, 무기 사용 건의에 만약 의원 체포 지시도 본인이 단독으로 지시했다면 이건 내란이 맞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내란이요. 그래서 사령관이 이 일로 약점을 잡혀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과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전사령관은 이런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자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작년 10월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동훈과 다른 정치인들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라는 말까지 했다며 공격했지만,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제가 술도 안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할 텐데,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솔직히 삼국지라고 뭐 무조건 뭐 다 칼 차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 같은 평화주의 이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폭탄주까지 마신 상황이라 더욱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음은 이번 주 재판에서 밝혀진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번복입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께서 증인께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걸 분명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지호의 증언은 탄핵부터 내란 재판까지의 핵심 증언으로서, 그는 여태까지 일관되게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했으며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진술했으나, 비화폰 통화 내용이 밝혀진 후 진술이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통화는 6차례가 아닌 총 8차례였고, 통화 시간과 타이밍을 맞춰보자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을 자유롭게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더 이상 담을 넘어갈 필요가 없는데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청장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특검에서조차 조지호가 주장하는 내용과 통화 내용이 맞지 않는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증인이 기억하는 당시 대통령의 워딩은 월담을 하는 의원들을 체포해라, 이거 기억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체포해라, 예. 불법이다, 2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네, 월담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확실히 없어서. 네. 이재명과 민주당은 1년째 내란몰이, 내란파리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자 이젠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회유 시도에 있어서 나무위키까지 증거랍시고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황당하죠. 결국 이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짠 판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는데, 권력자도 아닌 그저 개인에 불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막막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힘에 부치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끄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진짜 저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상황일 거예요.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이라는 촛불을 우리 세대에서 꺼트릴 수는 없잖아요.